예, 2021년 9월 1일, 예, 음력으로 7월 25일인데요. 예, 한국무명학술은 135강, 여기는 이제 좀 자연과학적인 요소가 맞는 부분이라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문의이지만 제가 올려놓았던 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몇 분의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소립자 1, 이 소립자라는 것은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크기의 1억분의 1cm의 원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이 소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은 소립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립자는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크기 1억분의 1cm 원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는 5조분의 1cm 정도의 5조분의 1cm 정도의 극히 작은 입자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작은 입자를 우리가 소립자라 부른다. 이야, 5조분의 1cm. 예, 5조분의 1cm. 야, 정말 제가 놀랄 일입니다. 이 작은 입자를 우리가 소립자라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전자, 양자, 중성자 세 종류이지만 이 외에도 양자와 중성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자, 중성자의 붕괴로 생겨나는 뉴트리노 등 새로운 존재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그 수는 현재 약 3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알아야 될 그 개념이 바로 하느님과 신의 존재는 다르다는 것이고, 하느님은 바로 우주 창조를 했던 소립자이고, 하느님은 바로 우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다. 그리고 하느님은 바로 5조분의 1의 센치의 극히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이고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광물이든 인간이든 여기에 인격체를 부여해서 우리가 그를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그를 신이라 한다. 예. 그래서 인간이 뛰어나서 훌륭하고 큰 업적을 남기게 되면 우리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간 그 종교에서도 무속에서도 우리가 최영 장군님을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것이 그런 경우이고요. 우리가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우 같은 분들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으로 봤던 것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역의 이제 개사전에서 우리가 고대의 그런 내용을 많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동시에 가장 난해한 글로 일컬어진다. 공자가 극히 진중하게 여겨 받들고 주희가 역경이라 이름하여 숭상한 이래로 주역은 오경의 어뜸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주역은 상경, 하경 및 십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십익은 단전, 상하, 상전, 상하, 개사전, 상하, 문헌전, 설괴전, 석괴전, 작괴전 등 10편을 말한다. 한대의 학자 정현은 여기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간이 첫째요, 변력이 둘째요, 불력이 셋째다 라고 하였고, 송대의 주의도 교요, 변형의 뜻이 있으므로 여기라 이른다고 하였다. 즉 바꾸어진다는 것이죠. 이간이란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을 미쳐 만물을 생성케 하는 이법은 실로 단순하며, 그래서 알기 쉽게 따르기 쉽다는 뜻으로 이간이라 한다. 변력이란 천지간의 현상, 인간 사이의 모든 사행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고, 불력이란 이러한
중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줄기가 있으니 예컨대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해와 달이 갈마들어 밝히고 부모는 자애를 베풀고 자식은 그를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이간, 그 다음에 변역, 불력, 예,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주희의 교역에는 천지와 상하 사방이 대대함을 이루는 것이고 변역은 응과 양, 주야의 유행을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 설문해자 설문에서는 역이라는 글자를 도마뱀이라 풀이하고 말하자면 역자는 그 상형으로 일자는 머리 부분이고 역자는 발과 꼬리를 나타내고 있다. 도마뱀은 하루에도 12번이나 몸의 빛깔을 변하기 때문에 역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역은 일월을 가리키는 것이고 음양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 상 여러 수를 종합해 보면 역이란 도마뱀의 상형으로 전변 만화하는 자연 인사의 사상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또 주례는 주나라의 예법인 주례는 충관편에서 대복의 직을 논하는 글에 삼역법을 장악하다니 하나니 첫째는 연산이요 둘째는 귀장이고 셋째는 주역인데 그 개가 모두 8이고 그 나누어짐이 64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대의 두 자추는 연산은 복희, 괴장은 황제의 역이라 하였고 정현은 역을 하나라에서는 연산이라 하고 은날에서는 귀장, 준날에서는 주역이라고 하였다. 아무튼 연산, 귀장은 일찍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주대의 역인 주역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를 창건하신 태후복귀씨가 8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나라를 거쳐서 준나라에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연산과 기장과 주역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의 작자에 대해서는 주역 개사전에 몇 군데 암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주역에서는 이 개사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중 뚜렷한 것은 옛날 포이시가 천하를 다스릴 때 위로 상을 하늘에서 우러르고 아래로 법을 땅에서 살폈으며 새와 짐승의 모양, 초목의 상태를 관찰해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해 이로써 비로소 8개를 만들어 신명의 덕에 통하고 만물이 정에 비기였다고 태후복귀시의 8개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미루어 복귀시는 강시이고요 풍시이고 이 복귀시는 바로 인도 아리안 이란계에 속하는 이란권의 유무민으로서 힌두쿠시와 그 다음에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우리 시안 서안에 도낭을 거쳐 시안 서안에 도착해서 자리 잡았던 흉노족의 일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강시고요 희시고 풍시고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이 복귀시는 성은 풍시고 풍시는 우리말로 브라만이고 우리가 불자사상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농시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우리 그 제스 환인 6대 구월리 환인께서는 적재충으로 소시성을 가졌는데 이 소시성에서 풍시와 희시와 기시와 강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시에서 풍시와 강시와 기시와 희시가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불엄한 계급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신농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희시가 되고 그 다음에 기시는 나중에 김시로 바뀌어가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64개를 나누었으며 문왕이 궤에 살을 붙여 주역이 이루어진 뒤에 그 아들 주공이 효사를 지어 완성되었고 이에 공자가 10익을 붙였다고 한다. 이것이 대개의 통설이다. 역을 점수와 연결시키고 역의 원시적인 의의를 점수에 두는 것은 모든 학자의 공통된 견해이다. 어느 민족도 그러하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대사에 부딪히면 그 해결을 복수로서 신의를 묻는 방법을 썼다. 하여튼 처음 점수를 위해 만들어진 역이 시대를 거치면서 성인학자의 고도의 철학적 사색과 심오한 사상적 의미가 부여되어 인간의 대경대법을 정착한 것이고 음과 양의 효가 기본이 되어 궤를 구성하는데 3개의 효가 소성궤를 이루고 6개의 효가 대성궤를 이룬다. 그래야 총 384개의 효가 64개를 이룬다. 주역 계사전에 의하면 복희가 천지의 모든 사물을 관찰하여 그 성질을 깊이 헤아리고 복잡한 것을 간추려 8개를 만들어 사물을 상징했다고 한다. 근곤, 태이, 진손, 간 등의 8개는 각각 하늘, 땅, 못, 불, 우레, 바람, 물, 산을 나타내는데 이것만으로는 천하의 모든 사물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둘씩 겹쳐서 64개를 만들었다. 주역을 보충한 역전의 설계전에서 64개의 배열 순서에 대한 설명이 있다. 64개가 만들어지면서 8개는 점치는 수단으로 변모되었다. 사물을 관찰하여 그 상징을 취하는 관념으로서의 64괴는 사물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 대해 오랫동안 쌓인 경험을 추상하여 개괄한 것이다. 개괄한 결과이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사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 두 번째는 원자 구성 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물리학적 연구는 20세기에 와서야 10의 마이너스 15 미터 크기를 조사할 수 있는 복잡하고 정교한 실험장치의 개발로 가능해졌다. 원자 구성 입자 물리학 또는 소립자 물리학의 철학적 근간은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아주 작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 BC 500년경에 그리스 철학자 레우키포스와 그의 제자인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으며 현대적인 원자론은 모든 화학 원소는 고유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영국의 화학자 존 돌턴의 원자론의 그 근간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여러 실험적 사실로부터 원자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작은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첫 번째 발견된 원자 구성 인자는 1897년 영국의 물리학자 J.J. 톰슨이 발견한 전자이다. 1911년 어니스트 레더포드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듯이 원자의 중심에는 양전자를 띤 무거운 핵이 있으며 그 주위를 전하를 띤 가벼운 전자가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는 원자 구조에 관한 모형에 제안되었다. 이 모형은 곧 N-보에 의하여 양자역학적인 원자론을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원자 구성 입자 물리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자, 세 번째, 원자 구성 입자의 이론. 표준 모형이 대부분의 입자 물리 실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좋은 방법이면 틀림이 없었으나 완전한 이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발견되지 않은 힉스 입자와 T-쿼서 외에도 표준 모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표준 모형의 여러 결합상수, 쿼크의
경입자들의 질량 등의 값들은 이론에 의하면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실험이나 관측에 의하여 결정된 값들입니다. 따라서 이론 물리학자들은 좀 더 포괄적 근본적인 이론을 찾고 있다. 그러한 시도 중 하나가 강한 핵력과 전기의 약작용을 통합하여 대통일장 이론이 그것이다. 대통일장 이론은 농구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의 크기가 10에 15 GeV의 고에너지 영역에서 같아지며 이 세 힘들은 하나의 힘으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대통일장 이론은 표준 모형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 이론의 대칭은 표준 모형의 대칭인 U1 곱하기 SU2 곱하기 SU3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수학적으로 U 갈로 1, SU 갈로 2, SU 갈로 3을 곱하고 포함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단순근은 SU 갈로 5이므로 첫 번째 시도는 SU5 게이지 이론에 기초한 대통일장 이론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 10에 15성 GeV의 고에너지 영역에서 SU 갈류 5의 대칭을 갖는 하나의 힘으로 기술되는 근본 힘이 SU 갈류 5의 대칭이 저에너지 영역에서 U 갈로 1, SU 갈로 2, SU 갈로 3의 곱하기 대칭으로 자발적으로 깨짐에 따라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으로 관측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약이라는 것이죠. 통일장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걸러서 옮겨 놓겠습니다. 제가 예. 예, 원래 끈 이론은 1970년대 남부에 의하여 강한 핵력에 대한 이론으로 제안되었으며 1976년 요엘 셰르크와 그의 동료가 초대칭을 도입하여 하면 끈 이론을 중력자를 포함한 모든 입자들을 모순없이 기술할 수 있음을 발견한 후로는 강한 핵력에 관한 이론으로서 보다는 완전한 통일장 이론의 후보로서 많은 표준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칭은 보선을 페르미온으로 또는 페르미온을 보선으로 변화시키는 연산에 대하여 대칭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권 이론은 마이클 그린과 존 슈바르츠가 오직 수학적으로 상당히 큰 군인 SO 갈로 32와 E8 곱하기 E8의 대칭군을 가는 두 가지 초권 이론만이 유일하게 모순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초권 이론은 상당히 큰 대칭군을 갖고 10차원의 시공간에서 10의 19성 GeV의 고에너지 영역에 적용되는 이론으로서 4차원의 저에너지 영역을 기술하는 표준 묘형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 두 이론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현재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즉 다시 말 통일장 이론과 초권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제가 박문호 그 교수님 선생님의 그 박자세 어,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 예, 거기에서 제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